한쪽은 총을 쏘고 한쪽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풍경입니다. 캄보디아는 하루에 2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태국은 300만 달러만 씁니다. 격차는 매일 벌어지고 3주 후면 캄보디아의 국고가 바닥날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전쟁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승패가 총알이 아니라 회계장부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F-16 한 대가 2만 달러를 쓸 때 캄보디아는 20만 달러를 태웁니다. 10배 격차의 공포입니다. 1주 만에 1억 7천만 달러가 증발했고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격의 소리가 심리를 무너뜨리고 끊긴 자금줄이 군대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지금 21세기 전쟁의 진짜 모습, 계산이 승패를 가르는 전쟁, 그 냉혹한 진실이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 공군기지에서 F-16이 이륙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상공으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국 작전실 문서에는 전투 계획이 아니라 비용 분석이 적혀 있거든요. 포탄이 아니라 숫자가 먼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크입니다. 30년간 전쟁을 연구했고 나토에서 전략을 짰죠. 전쟁에서 놀랄 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죠. 지금 이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태국 국방부로부터 기밀 문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제목부터 예상을 벗어났죠. 작전 계획서가 아니라 비용 효율 분석이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죠. 전쟁터에서 웬 회계장부냐고요? 하지만 그 문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F-16 전투기 한 대의 추격 비용 약 2만 달러입니다. 원료비, 정비비, 조종사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반면 캄보디아가 대응 사격으로 쏟아붓는 BM-21 로켓의 일제 사격 비용은 20만 달러였습니다. 10배 차이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태국이 전투기 한 대를 띄울 때마다 캄보디아는 10배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1시간 공중전을 벌이면 태국은 10만 달러를 쓰지만 캄보디아는 100만 달러를 쏟아붓게 되죠. 하루면 캄보디아 국방 예산의 3%가 증발합니다. 일주일이면 20%가 사라지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 출혈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재정 출혈이죠. 작전실 지도 위에는 전선이 아니라 비용 그래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죠. 캄보디아의 군사비 소진율이었습니다. 파란색 선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태국의 지출이었습니다. 그 두 선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전쟁의 결과는 명확해지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계산의 덫이라고요. 국경 너머에서 로켓포가 불을 뿜습니다. BM-21, 소련제 다연장 로켓이죠. 한 번 발사할 때마다 40발의 로켓이 하늘을 가립니다. 양관이죠. 엄청난 화염과 연기 그리고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태국 참모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저 로켓 한 발당 5,000달러라는 것을요. 40발이면 2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저 로켓들 중 실제로 목표물에 명중하는 건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허공에 돈을 쏟아붓는 거죠. 반면 태국의 F-16은 정밀 유도 폭탄을 사용합니다. 한 발에 5만 달러짜리 폭탄이지만 명중률은 90%가 넘죠. 두 발이면 확실하게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로 적의 20만 달러짜리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계산이 딱 떨어지죠. 무전에서 캄보디아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탄약 재고 40% 소진. 보급 요청합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탄약의 절반을 써버린 거죠. 태국군 지휘관은 무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계속 대응 사격을 유도하십시오. 대응 사격을 유도한다고?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적을 죽이려는 게 아니었죠. 적이 스스로 탄약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발 쏠 때마다 캄보디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전선의 온도보다 먼저 뜨거워진 것은 캄보디아의 재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제가 타들어가고 있었죠. 군인들은 여전히 총을 쏘고 있지만 재무부 장관은 이미 항공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장은 고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더 많은 포를 쏘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캄보디아의 국방 예산 연간 약 5억 달러죠. 현재 소진 속도로 계산하면 3주입니다. 정확히 3주 후면 캄보디아의 군사비가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달러씩 쓰고 있었죠. 일주일이면 1억 4천만 달러입니다. 3주면 4억 2천만 달러죠. 예비비까지 포함해도 한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눌렀죠. 전쟁의 첫날 이미 계산은 끝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정확히 3주였죠. 그리고 지금 투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폭탄은 땅을 깨지 않았지만 상대의 예산을 갈라놓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전쟁을 무기 싸움이라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은 비용의 싸움이었으니까요.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금의 소각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출격이 상대의 10배를 불태우고 있었죠. 그리고 이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정확하게요. 태국군의 표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보며 눈을 의심했죠. 폭격 목표가 분사기지도 보급 창고도 아니었습니다. 호이페지였죠. 국경 도시의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유흥가를 폭격한다고. 저는 즉시 태국 정보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 카지노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죠. 본줄을 끊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호이페 카지노 단지는 겉으로는 화려한 유흥지였지만 사실상 캄보디아 군부의 비밀 자금줄이었습니다. 매달 약 3천만 달러의 현금이 그곳에서 흘러나왔죠. 군인급여의 30%, 무기 구매 자금의 40%가 그 돈에서 나왔습니다. 태국은 전선을 보지 않았죠. 지도 위에 숫자를 봤습니다. 그들은 적의 보급로가 아니라 자금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 태국 공군의 F-16 4대가 포이펫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 8발이 투하됐죠. 폭발음이 국경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카지노 건물 3개동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현금과 회계장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중요했죠. 폭격 직후 저는 태국 정보국의 경제 흐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화면이었죠.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천만 달러가 사라졌어요. 1시간 만에요. 폭탄 비용은 40만 달러였습니다. 40만 달러로 3천만 달러를 날려버린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75배.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면 금융공격입니까? 호이펫의 불빛이 꺼진 날 밤 캄보디아 전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의 급여가 끊긴 겁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무전에서 부대장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본부, 이번 달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본부,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본부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답할 수가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재무부 장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는 폐허가 된 카지노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현금 가방을 움켜쥔 군부 인사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현금은 얼마입니까? 재무장관의 질문에 회계 담당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약 2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중 1억 5천만 달러는 대외 채무 상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은 5천만 달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재 전쟁 비용이 하루 2천만 달러인 상황에서 5천만 달러는 투입안밖에 버티지 못하는 금액이었죠. 태국은 포탄 한 발로 수억 달러를 얼려버렸습니다. 카지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무너진 거죠.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총을 잃기 전에 지갑을 잃었다. 이틀날 캄보디아 전선에서 용병 부대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병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 싸우지 않죠. 계약이 깨진 겁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긴급히 약속했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지급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지만 용병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은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호이펫이 무너진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죠. 48시간 만에 용병 부대의 60%가 철수했습니다. 전선의 병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태국은 한 발도 쏘지 않았죠. 그런데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의 폭탄은 금리라는 것을. 태국의 공습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금을 말려주겠죠. 적의 심장을 겨눈 것이 아니라 통화를 멈춰 세운 겁니다. 일주일 후 캄보디아 정부는 IMF에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IMF는 거절했죠. 전쟁을 중단하고 재정을 안정시킨 후 재신청하십시오. 이건 사실상 항복 권고였습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전쟁 채권이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금리가 25%까지 치솟았죠.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패배가 확실한 전쟁에 투자할 사람은 없었으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캄보디아의 국채 금리를 바라봤습니다. 25%요? 이건 국가의 신용도가 정크 등급이라는 뜻이었죠. 전쟁에서 지기 전에 이미 금융시장에서 진 겁니다. 태국 참모진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죠. 포이페 폭격 이후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70% 감소했습니다. 용병부대 철수로 전선 병력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국채금리 25%, 사실상 자금 조달 불가능 상태입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작전 시 책임자가 말했죠. 우리는 전선이 아니라 금융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었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포이펫의 불빛이 꺼진 날, 전쟁의 불도 꺼지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가장 치명적인 전선 명령이 되어버렸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돈줄을 끊었고 나라는 스스로 무너졌다. 저는 위성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상공의 전투기 숫자를 세고 있었죠. 협실 1위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한 대도 캄보디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태국 공군 소속이었죠. F-16이 84대, 그리펜이 28대였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첩실 미대 대 0대요. 이 숫자가 전쟁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공중지배, 에어 도미네이션을 달성한 겁니다. 군사용어로는 절대 제공권이라고 부르죠. 적의 항공기가 단 한 대도 뜰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캄보디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늘은 완전히 그들의 것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군 병사 한 명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전투기의 굉음이 들렸죠. 하지만 그는 총을 쏘지 못했습니다. 고도 2만 피트 상공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의 대공포 사거리는 2만 피트였습니다. 절반밖에 닿지 못하는 거죠. 태국 조종사들은 여유롭게 목표물을 골랐습니다. 2만 피트 상공에서는 캄보디아의 어떤 무기도 위협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림자조차 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폭탄은 정밀하게 떨어졌습니다. GPS 유도 폭탄이었죠. 오차 범위가 3m 이내예요. 캄보디아 보급 창고 하나가 폭발했고 그 안에 있던 탄약과 연료가 함께 불타올랐습니다. 손실액이 즉시 계산됐죠. 약 500만 달러치였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폭탄 비용은 10만 달러였죠. 50배의 손실을 입힌 겁니다. 저는 작전지휘소의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위성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폭격 경로가 지도 위에 그려지고 있었죠. 턴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캄보디아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급 창고, 연료 저장소, 통신시설, 지휘본부까지요. 태국은 무작위로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계산된 목표물만 공격했죠. 태국 참모들의 무전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목표는 재산 보급 창고였고 예상 손실액은 700만 달러였죠. 폭격에 드는 비용은 1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47배예요. 이들은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지휘관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대공포를 더 배치하십시오. 저 전투기들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공포를 아무리 배치해도 소용없었죠. 사거리가 닿지 않았으니까요. 대공미사일을 쏘아봤지만 태국 전투기들은 열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모두 회피했습니다.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빗나갔죠. 미사일 한 발에 50만 달러였습니다. 10발이면 500만 달러죠. 그냥 하늘에 돈을 뿌린 겁니다. 캄보디아 재무부 회계 담당자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손실액이 2,300만 달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제는 1,800만 달러였습니다. 내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회계 담당자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죠. 현재 속도라면 10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일 후면 캄보디아의 국방비가 완전히 바닥날 거라는 뜻이었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예산의 3%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이면 20%가 사라졌죠. 이건 수학 공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캄보디아의 패배 확률은 올라갔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저는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시간의 청구서다. 밤이 되자 공습은 더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야간 정밀 폭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열감지 카메라와 레이저 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죠.
반면 캄보디아는 야간 방어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죠. 태국 조종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밤에 더 많은 출격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어둠 속에서 하늘만 바라봤죠.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렸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폭발음만 들렸죠. 또 하나의 시설이 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더 무섭죠.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가 다음 목표일 수도 있다. 도란이 전선을 잠식했습니다. 작전지휘소의 통신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정확히는 폭격으로 파괴된 거죠. 백업 통신망도 30분 후 끊겼습니다. 지휘관들은 부하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죠. 명령을 내리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선은 사실상 고립됐죠. 태국은 이것까지 계산했습니다. 통신망을 먼저 끊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 것. 군대는 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통신이 끊긴 군대는 그냥 무장한 민간인에 불과하죠. 저는 상황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아직 항복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늘은 완전히 태국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빼앗긴 군대는 땅 위에서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협실 미대의 전투기가 24시간 교대로 캄보디아 상공을 지배했습니다. 잠들 틈도 숨 쉴 틈도 주지 않았죠.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통장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경제와 심리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죠. 캄보디아 장군 한 명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탈영병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본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위성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폭격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붉은 선들이 캄분 선들이 덮고 있었죠. 각 선마다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계를 계산하니 이미 3억 달러가 넘었어요. 캄보디아 국방 예산의 60%가 투주 만에 증발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피가 아니라 예산이 마르면 끝난다. 그날 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패배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것이었고 캄보디아는 그림자조차 쏘지 못했죠. 공습의 굉음보다 무서운 건 회계장부의 침묵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캄보디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태국은 전투를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버틸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죠.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선은 아직 불타고 있었습니다. 포성이 울렸고 병사들은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전장이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캄보디아 재무부의 회계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한가운데 빨간 글씨로 깜박이는 단어가 있었죠. 적자였습니다. 지상에서는 총성이 울렸지만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미 패배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재무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죠. 장관이 회계 담당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보고하십시오. 회계 담당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현재 국고 잔액은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예비비는 모두 소진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죠. 현재 1일 전쟁 비용이 얼마입니까? 약 2,500만 달러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달러를 하루 2,500만 달러씩 쓰면 5일도 못 버팁니다. 연료가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전선으로 가는 연료 트럭이 중간에서 멈춰섰죠. 운전병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본부, 연료 보급이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왜 연료가 없습니까? 공급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납품을 거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연료를 살 수 없다는 거죠. 탄약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창고 책임자가 보고서를 작성했죠. 현재 탄약 채보율 15%, 정상작전 수행 불가 수준입니다. 추가 구매 계획은 예산이 없습니다. 두 단어였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전선 명령이 되고 있었죠. 남은 것은 빚과 공포, 그리고 현실 부정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장군들은 이제 작전 계획이 아니라 차입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긴급 차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미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답변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전투기 한 대가 이륙할 때마다 캄보디아의 국고는 수백만 달러씩 증발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며 계산했죠. 오전 한 번 공습으로 500만 달러 손실이었습니다. 오후에 또 한 번 700만 달러가 사라졌죠.
밤에는 800만 달러였습니다. 하루 총 2천만 달러가 증발하고 있었어요. 포탄보다 무서운 건 환율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화폐의 리엘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었죠. 전쟁 시작 전 대비 40%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같은 물건을 사려면 1.4배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연료 가격이 올랐고 식량 가격이 올랐죠. 군인들 급여의 실제 가치도 40% 줄어든 겁니다. 병사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급여를 받아도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사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면 싸울 이유도 사라지죠. 저는 환율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산의 한계선이 전장의 최전선이다. 캄보디아 재무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내 부유층을 대상으로 전쟁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조국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슬로건은 거창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죠. 발행 목표액이 5천만 달러였는데 실제 판매액은 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6%밖에 팔리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었죠. 이 전쟁은 이미 졌다는 것을. 빚이 쌓이는 속도는 포탄보다 빨랐습니다. 전쟁 시작 전 캄보디아의 국가 부채는 3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5억 달러를 넘어섰죠. 2주 만에 5억 달러의 빚이 늘어난 겁니다. 이 빚은 전쟁이 끝나도 남습니다.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죠. 저는 부채 증가 그래프를 보며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가파른 곡선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 후엔 40억 달러를 넘을 거예요. 캄보디아 GDP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회계장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죠. 화면에는 잔액 부족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지만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돈이 없어서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는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적군과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싸우고 있었죠. 그리고 숫자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전선 사령관이 본부에 급전을 요청했습니다. 병사들 급여가 2주째 밀렸습니다. 파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식량 보급도 끊겼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위료품도 떨어졌습니다. 도장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보고가 쏟아졌지만 본부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전선보다 치명적인 건 예산 한도였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급여 없이는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탄약 없이는 명령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게는 둘 다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회계는 이미 패배를 기록하고 있었다. 한약보다 먼저 발라버린 것은 돈이었습니다. 병사들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예산이었죠. 전쟁의 끝은 포성이 아니라 계산서의 밑줄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은 피로 멈추지 않는다. 자금이 마를 때 멈춘다.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워질수록 총성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인간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었죠. 공습의 패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의 출격 기록을 분석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폭격의 정확도가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고 대신 폭격 빈도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저는 태국 참모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왜 명중률을 낮추고 있습니까? 탄약을 낭비하는 겁니까? 참모 한 명이 답했죠. 우리는 이제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태국의 폭탄은 점점 소리 없는 무기로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굳이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폭격의 소리 자체가 심리전의 공식이었으니까요. 하늘이 울릴 때마다 땅의 병사들은 스스로 굴복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전선의 병사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폭격음에 대응 사격을 했지만 3일이 지나자 반응이 달라졌죠. 5일째부터는 참호 속으로 몸을 숨기기만 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아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포성은 오늘의 공포가 됐고 그 공포는 내일의 항공명령으로 변하고 있었죠. 공습 사이의 짧은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죠. 그저 땅만 응시하며 다음 폭격음이 언제 올지 기다렸습니다.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어요. 전투기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하늘의 굉음이 더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음이 되어버렸죠. 한 병사가 참호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온다. 언제 끝날까? 내일도 올까? 모레도 올까? 옆에 있던 전우가 답하지 않았죠.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심리학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작성한 캄보디아 병사들의 정신 상태 분석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공습 노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관찰되며 무기력감과 학습된 무력감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숫자도 나와 있었어요. 병사들의 70%가 심각한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40%는 우울 증상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전투의지 측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5점이었죠. 이건 사실상 전투 불가능 수준입니다. 총을 든 병사보다 먼저 그들의 눈빛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지휘관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탄약도 떨어진 상황에서 무슨 수로 사기를 올립니까? 한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승리의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지휘관이 반문했죠. 무슨 희망입니까? 우리는 하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공허하게 들렸으니까. 파괴된 라디오 앞에서 한 통신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망가진 부품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고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침묵한 지휘관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무슨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몰랐죠. 계속 싸워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싸우란 말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심리의 붕괴다. 태국은 군사적 승리 이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공중의 소리가 병사들의 영혼을 파먹고 있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폭탄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봤자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폭탄은 떨어지지 않아도 인간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태국은 폭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부렸죠. 그리고 그 공포는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 한 명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참호 밖으로 걸어나갔죠. 타령이었습니다. 전우들이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37명이 탈영했죠. 다음 날은 58명이었고 그 다음 날은 82명이었습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집단 심리 붕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명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전염되는 거죠.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건 통계의 전쟁이었습니다. 숫자가 인간을 이기고 있었죠. 태국 참모들은 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탈영률 달성, 심리전, 성공전, 냉정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까지 숫자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게 현대 전쟁이구나 싶었죠. 총보다 무서운 건 계산이었고 폭탄보다 무서운 건 공포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전선에서 열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업 시스템도 보조 위성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죠. 캄보디아 전선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통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군과 통신이 되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죠. 3시간 전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모든 주파수가 침묵 상태입니다. 무전이 끊긴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더 이상 무전을 보내지 않는 거였죠. 태국 참모부도 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죠.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전선이 고요합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매복입니까? 아니면 후퇴입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멈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마지막 군사활동은 어제 오후 3시였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포성도 없었고 이동도 없었으며 통신도 없었죠. 그들은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국고 잔액이 제로에 가까워졌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으며 탄약은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태국 공군기지에서는 출격 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조종사들이 의아해했죠. 왜 출격을 중단합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더 이상 폭탄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산도, 사기도, 의지도 모두 제로입니다. 조종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포성도 없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리 없는 항복이야말로 가장 큰 패배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죠.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군사적 충돌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가장 조용한 종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항복문서도 없었고 휴전협정도 없었으며 공식 발표도 없었죠. 그냥 모든 게 멈췄습니다. 마지막 공습이 지나간 후 세상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었죠. 전선에는 병사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참호 안에 앉아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총을 땅에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헬멧을 벗어 옆에 던져놨습니다. 싸울 의지가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꺼진 무전기에서 희미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통신병이 그 무전기를 만지작거렸지만 더 이상 신호는 오지 않았죠. 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명령도 없고 보급도 없으며 희망도 없었습니다. 태어 위에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대해서 봤죠. 예산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문서였겠죠. 이제 예산도 보고서도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전투화에 밟힌 지폐무치가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리의 화폐였죠. 아마 군인 급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가치가 폭락해서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폭탄이 멈춘 자리에 남은 것은 바람뿐이었습니다. 태국은 싸움을 멈췄지만 숫자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회계 시스템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환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으며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경제적 파국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재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항복 선언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단지 버티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죠. 이것이 현대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패배는 전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장부에서 왔죠. 모든 전쟁은 결국 계산의 오차로 끝납니다. 캄보디아는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숫자에서 진 겁니다. 저는 위성 영상을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계산의 종말이었습니다. 3주 만에 5억 달러가 증발했고 수천 명의 병사가 사기를 잃었으며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졌죠. 태국은 총보다 계산기로 이겼습니다. 폭탄보다 예산으로 이겼죠. 그리고 그 승리는 어떤 군사적 승리보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마지막 계산을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 전쟁으로 입은 총 손실액 약 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태국이 사용한 총 전쟁 비용 약 8천만 달러였죠. 8대1의 비율이었습니다. 태국은 8천만 달러를 써서 상대의 6억 5천만 달러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게 경제전쟁의 공식이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대가는 캄보디아가 지불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만든 숫자의 한계를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 한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태국은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포도 환호도 보지 못하고 있죠. 제 눈앞에는 침묵 속에 회계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승리의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태국의 국방부 회계 담당자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총 전쟁 비용 8천만 달러입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 범위 내입니다. 승리를 위한 합리적인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회계 담당자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항목을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 비용은 다릅니다. 전투기 유지비, 조종사 재훈련 비용, 장비 마모 보충비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향후 5년간 약 2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8천만 달러로 이겼지만 그 승리를 유지하는데 2억 달러가 더 드는 겁니다. 태국의 경제는 지탱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특별세가 부과됐고 복지 예산이 삭감됐으며 교육비가 줄어들었죠. 승리의 대가를 국민이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태국 재무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전쟁 전보다 12% 증가했고 GDP 성장률은 0.8% 하락했죠. 승리했지만 경제는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선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함께 사라지고 있죠. 국경 도시 포이펫은 폐허가 됐고 수도 푸놈펜의 경제 활동은 40% 감소했습니다. 승리라는 단어 뒤에는 손실이라는 숫자가 길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드론 한 대가 국경의 폐허 위를 날고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고 있죠. 폭탄으로 깨진 도로가 보입니다.
건물의 잔해가 흩어져 있고 검은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쓰러진 표지판 하나가 보입니다. 카메라가 줌인하고 있죠? 희미하게 글씨가 보입니다. 경제구역 출입금지. 저는 그 표지판을 보며 손을 멈춥니다. 경제구역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곳은 양국 간 경제협력 지대였습니다. 무역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오가고 사람들이 교류하던 곳이었죠. 이제는 출입금지입니다. 경제도 협력도 미래도 모두 금지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투쟁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험이었다는 것을요. 누가 더 현명했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의 법칙을 이해했느냐의 싸움이었죠. 태국은 그 법칙을 이해했고 캄보디아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죠. 저는 양국의 경제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전후 복구 비용 약 3억 달러입니다. 캄보디아의 전후 복구 비용 약 20억 달러죠. 승자도 비용을 지불하지만 패자는 7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모두 멈췄지만 숫자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계장부 위에는 전쟁 비용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건비, 장비비, 연료비, 탄약비, 복구비, 보상비, 항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승리의 계산서에도 적자는 있었습니다. 태국 국민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특별세 철회하라. 복지 예산을 복원하라. 우리가 왜 이 비용을 부담합니까? 승리의 환호는 짧았고 현실의 부담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찍은 국경의 폐허 영선이 계속 재생되고 있죠. 고요한 강줄기가 보입니다. 예전엔 무역선이 오가던 강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죠. 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멈춰선 전차의 잔해가 강변에 버려져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국 것일 수도 캄보디아 것일 수도 있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잿더미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대가일까요? 계산의 법칙일까요? 아니면 숫자가 남긴 교훈일까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패배 한쪽은 무너졌고 승리 한쪽은 빚어졌다. 전쟁의 결과표에는 두 나라 모두 붉은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단지 숫자의 크기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둘 다 잃었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덜 잃는 것이라는 거예요. 태국은 캄보디아보다 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이긴 걸까요? 3억 달러의 부채와 국민들의 불만을 안고서도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습니다. 전쟁은 끝나지만 인간의 욕망은 아직 싸우고 있다. 태국 정부는 승리를 선언하고 있지만 재무부는 긴축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항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폐허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있죠. 승리도 패배도 결국 숫자로 환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누구에게도 자비롭지 않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한밖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행기 한 대가 궤적을 남기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비행기도 누군가의 세금으로 날고 있겠죠.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합니다. 인간은 계산을 완성했지만 지혜는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요. 숫자는 승패를 말해주지만 의미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전히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런던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주간의 자료가 쌓여있죠. 이성 영상, 회계보고서, 작전문서, 경제 데이터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특별하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죠.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단 한 줄로 정했습니다. The cost of silence. 침묵의 비용. 저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그러나 이번엔 인간이 아닌 숫자가 인간을 시험했다.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런던의 잿빛 하늘이 보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궤적을 남기며 날아가고 있어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끝나가고 있지만 그 여파는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은 세계 군사 전략의 교과서에 새겨질 겁니다. 네토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고 각국 참모부에서 연구될 것이며 군사대학에서 가르쳐질 거죠. 왜냐고요? 이제 전쟁의 정의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로요. 저는 보고서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승리 공식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적은 비용으로 상대의 큰 비용을 유발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심리를 공격하고 경제를 붕괴시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최종 통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총 전쟁 비용 약
8천만 달러입니다. 캄보디아가 입은 총 손실액 약 6억 5천만 달러죠. 8대1의 비율입니다. 태국은 8천만 달러를 써서 상대의 6억 5천만 달러를 증발시켰습니다. 저는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F-16 출격 횟수 총 347회였습니다. 평균 출격 비용 2만 3천 달러를 곱하면 약 800만 달러죠. 여기에 정밀 유도 폭탄 비용 3천만 달러, 정비 및 유지비 2천만 달러, 인건비 2천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총합 7,600만 달러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BM-21 로켓 발사만 1,200회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당 평균 20만 달러씩 계산하면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파괴된 장비 복구비 1억 5천만 달러, 디지 재건비 8천만 달러, 인명피해 보상비 1억 달러가 더해지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기회 비용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중단된 경제활동, 끊긴 무역, 도망친 외국 투자자들. 이것을 계산하면 최소 2억 달러 이상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화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계산의 싸움이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을 씁니다. 첫째,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둘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셋째, 상대의 버틸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쪽이 이깁니다. 태국은 세 가지를 모두 갖췄고 캄보디아는 하나도 갖추지 못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추가 섹션을 작성합니다. 이 전쟁이 미래 전쟁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교훈, 제공권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협실 미대 대 0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했죠. 두 번째 교훈, 경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포이페 카지노 폭격이 전선의 탱크 격파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심리전이 물리전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습의 소리가 실제 파괴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들었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댑니다. 회계장부 위에는 전쟁 비용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건비, 장비비, 연료비, 탄약비, 복구비,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죠. 전쟁의 끝은 피가 아니라 잔고입니다. 그리고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총성은 멈춥니다. 저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봅니다. 드론이 찍은 국경의 폐허 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죠. 고요한 강줄기, 멈춰선 전차의 잔해, 쓰러진 표지판, 정제구역 출입 금지. 전쟁 전에는 경제협력 지대였던 곳이 이제는 폐허입니다. 협력도, 교역도, 미래도 모두 금지됐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숫자를 썼지만 눈에는 인간이 보였다. 전쟁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인간이 있었죠. 급여를 받지 못한 병사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 빚더미에 앉은 국가, 모두 숫자로 환산되지만 결국 인간의 고통입니다. 저는 30년간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수많은 전쟁을 분석했죠. 하지만 이번 전쟁만큼 명확하게 계산이 승패를 가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전쟁의 예고편입니다. 앞으로 전쟁은 더욱 정교한 계산으로 치러질 겁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적의 자원을 소모시키느냐, 누가 더 오래 경제적으로 버티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거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섭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표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The cost of silence, 침묵의 비용이죠. 전쟁은 멈췄지만 그 비용은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모두 대가를 치르고 있죠. 단지 그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걷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토 본부로 전송될 것이고 각국 참모부에서 읽힐 겁니다. 그들은 배울 것입니다. 21세기 전쟁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라고요. 총이 아니라 계산기로요. 그리고 이 교훈은 세계를 바꿀 겁니다.